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나도 젊었을 때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이제 와서 뭘 해봤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젊어서 성공한 부자, 그리고 나이 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우리는 흔히 젊은 부자들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20대에 사업을 시작해서 30대에 대박을 낸 사람들, 일찍부터 투자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이른바 늦깎이 부자들에게는 젊은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비밀이 바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것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커넬 샌더스. 그는 65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65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에 그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냈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65년이라는 세월이 쌓아올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책을 쓰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그 책을 읽는 시간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경험이라는 책을 쓰느라 바쁩니다.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큰 상처도 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경험을 읽어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늦깎이 부자들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 들어서 부자가 되는지, 그들이 가진 특별한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신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증명해 드릴 테니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너무 늦었다는 착각일 뿐이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것을요. 늦깎이 부자들을 관찰하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부자들과 달리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지도 않고 고급 차를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쓴 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요. 늦깎이 부자들은 젊었을 때 이미 그 허무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죠. 진짜 가치 있는 곳에만 돈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검소합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밥을 해먹습니다. 옷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것만 삽니다. 자동차는 필요한 기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색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 예를 들어 자식의 교육이나 건강, 혹은 진짜 의미 있는 경험에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게 바로 젊은 부자와 늙은 부자의 차이입니다. 젊은 부자는 가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고, 늦깎이 부자는 가치 있는 것을 쌓기 위해 돈을 씁니다. 전자는 소비고, 후자는 투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치는 곧 빈곤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200년도 더 전의 말씀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늦깎이 부자들은 이 진리를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묻습니다. 오늘 내가 쓸 이 돈이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가? 이 질문 하나가 30년, 40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늦깎이 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흔히 돈 자체를 목적으로 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부자가 되어야 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늦깎이 부자들은 돈을 하나의 도구로 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돈을 목적으로 보면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필요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이 필요합니다. 끝없는 갈증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도구로 보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후반의 사업가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작은 제조업을 시작해서 10년 만에 상당한 자산을 일으켰습니다. 그분께 성공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지, 거래처와 신뢰를 쌓아야지라고 생각했죠. 돈은 그냥 따라온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돈을 쫓으면 돈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가치를 쫓으면 돈은 따라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오랜 세월을 통해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 돈만 쫓다가 실패한 경험, 정작 돈을 벌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늦깎이 부자들은 이미 그 어리석음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는 더 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즉 자유, 안정,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 특징, 이것이야말로 젊은 사람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늦깎이 부자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인간관계의 깊이와 넓이,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표면적입니다. SNS 친구가 수천 명이어도 정작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다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 동료, 선후배들. 이들과의 관계는 깊은 신뢰로 쌓여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55세에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 명예퇴직을 한 뒤였죠. 자본도 별로 없었고 요식업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식당이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특별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이었죠. 그분은 식당을 열자마자 옛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새로 식당을 열었는데 한번 들러주세요.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초대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처음엔 의리로웠지만 음식이 맛있고 주인의 정성이 느껴지자 단골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단골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우리 친구가 식당 하는데 정말 괜찮아. 한번 가봐.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그 식당은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신뢰를 쌓아온 사람은 그 신뢰 자체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입니다. 사람들은 광고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의 추천은 믿습니다. 니체는 고독 속에서 자라는 것은 각자가 자신 안에 가진 것이다라고 했지만, 또한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다고도 했습니다. 늦깎이 부자들은 이 둘의 균형을 잘 압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하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의 가치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사업과 삶의 성공으로 연결시킬 줄 압니다. 늦깎이 부자들의 네 번째 특징은 탁월한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이것 역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모두 감정의 노예였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하늘을 날듯 기뻐하고 떨어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했죠. 사업이 잘 되면 자만하고 안 되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수십 번의 기쁨과 절망을 겪고 나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투자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수익률이 매우 좋았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저는 절대 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올라도 흥분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세운 원칙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감정 조절의 힘입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패닉에 빠집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손절하거나 탐욕에 눈이 멀어 고점에서 매수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투자자는 다릅니다. 수십 년간 인생의 부침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위기도 기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쇼펜하워는 행복한 사람은 자기 감정의 주인이고 불행한 사람은 감정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늦깎이 부자들은 바로 이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안해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기뻐도 신중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사업가는 한 달 장사가 안 되면 절망하고 한 달 잘 되면 큰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사업가는 압니다. 장사는 물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늦깎이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충분히 실패해봤기 때문에 실패가 주는 교훈을 압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실패는 치명적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다시 시도할 용기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50대, 60대에 이르면 이미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승진해서 밀려본 적도 있고, 사업이 망해본 적도 있고, 투자에서 손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실패가 축적되면서 어느 순간 실패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배울 게 생겼구나라는 태도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늦깎이 부자들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50대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젊었을 때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나중에 성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30대에 사업 실패로 빚을 졌다가 40대에 갚고 50대에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대에 실패가 없었다면 50대에 성공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 배운 게 너무 많았거든요. 키르케고르는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돌아보아야만 이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실패는 그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그 실패들이 모두 의미 있는 교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들이 모여서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나중에 성공을 만듭니다. 늦깎이 부자들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이미 실패가 뭔지 알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일어서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태도가 있기에 그들은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늦깎이 부자들의 여섯 번째 특징은 뛰어난 판단력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직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모으고 분석하고 계산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보는 순간 압니다. 이건 되겠다. 혹은 이건 안 되겠다를. 이게 마법이나 초능력은 아닙니다. 수천 번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겪었고 그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과거의 경험이 떠오르고 그것이 직관이 되어 나타납니다. 제가 만난 한 부동산 투자자분은 7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부동산을 보는 즉시 투자 가치를 판단하셨는데 그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판단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50년간 부동산을 봐왔습니다. 이제는 보면 알아요. 이 동네가 살아날지, 이 건물이 가치가 있을지. 젊은 투자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망 보고서를 읽고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투자자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체화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죠. 늦깎이 부자들이 가진 이 직관적 판단력은 바로 그런 차원의 지혜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능력입니다. 이 판단력은 사업에서도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할지, 어떤 거래를 해야 할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할지. 젊은 사업가는 이런 것들을 배우느라 시행착오를 겪지만 경험 많은 사업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 이것이야말로 늦깎이 부자들을 진짜 부자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바로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늦깎이 부자들을 보면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아져도 생활 수준을 크게 높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필요한 것만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 큰 집, 명품 가방. 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가져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잠깐의 만족감은 있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욕망의 늪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애초에 늪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건강, 가족, 평화로운 마음, 의미 있는 일.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부라는 것을요. 세네카는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늦깎이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부를 쌓되 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5세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적당한 현금을 가지고 은퇴하셨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에는 진짜 자유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자유, 비교하지 않는 자유, 만족할 줄 아는 자유. 이것이 바로 늦깎이 부자들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들은 부를 추구하되 동시에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역설적인 조합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를 만듭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더 많아집니다. 단,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기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요. 마치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지도를 읽을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레이더가 되어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젊은 사람이 어떤 사업 아이템을 봤을 때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것저것 분석합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사람은 다릅니다. 보는 순간 압니다. 아, 이건 지금 시작하면 2년 후에 시장이 포화될 거야. 혹은 이건 10년은 갈 아이템이야 같은 것으로. 이게 바로 경험이 주는 선물입니다. 과거에 비슷한 패턴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고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이거 10년 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지 하는 식으로 연결됩니다. 더 중요한 건 가짜 기회를 거르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압니다. 어떤 것이 진짜 기회고 어떤 것이 그냥 반짝이는 미끼인지를요. 제가 아는 한 분은 58세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이 나이에 무슨 인터넷 사업이냐고요. 하지만 두 분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도소 매업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품이 팔리고 어떤 가격대가 적절하고 어떻게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지를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3년 만에 월 매출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한 젊은 창업자들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그분은 성공했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 경험이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야 할 것들을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나이의 힘입니다. 젊음은 속도를 가지지만 나이는 정확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것이 10번 실패하고 배우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 안정성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조금만 잘 돼도 하늘을 날 것 같고 조금만 안 돼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의 변동성은 성공의 큰 적입니다. 불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나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는 것, 급하지 않게 천천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를 만듭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 꾸준함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계속 흔들리거든요. 오늘은 의욕이 넘쳐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내일은 불안해서 모두 팔아버립니다. 이번 달은 열심히 저축하다가 다음 달에는 충동적으로 돈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부를 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수십 년간 인생의 부침을 경험하면서 배웁니다.
좋은 날도 오고 나쁜 날도 온다는 것을, 그리고 둘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런 깨달음이 평정심을 만듭니다. 평정심이 있는 사람은 시장이 폭락해도 패닉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원칙을 지킵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돼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신중함을 유지합니다.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투자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면 장기 투자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젊은 트레이더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투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업가는 한 달 장사가 잘 안 되면 금방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사업가는 압니다. 사업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것을요. 한두 달의 부진 따위는 큰 그림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평정심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늦깎이 부자들의 두 번째 무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신뢰 네트워크입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인간관계,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인맥이 있습니다. SNS에 친구가 수천 명일 수도 있고 명함도 많이 모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인맥이 아닙니다. 진짜 인맥은 신뢰로 쌓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보면 질이 다릅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군대 전우, 이웃 주민. 이들과의 관계는 깊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좋은 시절도 겪었고 어려운 시절도 함께 견뎠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은 창업자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합니다. 고객도 처음부터 모아야 하고, 파트너도 새로 찾아야 하고, 투자자도 낯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나이 든 창업자는 다릅니다. 첫 고객은 이미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사람들이 기꺼이 첫 고객이 되어줍니다. 파트너도 쉽게 구합니다. 함께 일했던 옛 동료들이 함께 해주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이 기꺼이 투자해주니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2세에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하신 분이었죠. 회사를 차리자마자 첫 해에 매출 10억을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40년간 쌓은 네트워크 덕분이었습니다. 옛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업계 지인들이 모두 그분의 고객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독립하셨다고? 그럼 우리 일 좀 맡겨야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광고도 필요 없었고 영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일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공자는 40세에 부록하고 50세에 1000명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쌓아온 인간관계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본질을 보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겉모습에 속습니다. 반짝이는 것, 유행하는 것, 남들이 좋다는 것에 쉽게 현혹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를 쌓는다는 것은 결국 가치 있는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것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구분을 못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은 뜨는 종목을 쫓아갑니다. 다들 산다니까 따라서 사고 뉴스에 나온다니까 뛰어듭니다. 하지만 나이 든 투자자는 다릅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뭐지?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를 묻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창업자들은 트렌드를 쫓습니다. 요즘 뭐가 유행한다더라. 이런 사업이 대박났다더라 하면서 따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는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이 든 창업자들은 본질을 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지? 10년 후에도 필요할까? 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르지 않고 진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결국 오래가고 큰 부를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7세에 작은 수리점을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점이었죠.
주변에서는 요즘 누가 수리를 해? 그냥 새로 사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수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우리 세대는 물건을 아끼잖아. 그 확신이 맞았습니다. 가게를 열자마자 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특히 동년배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죠. 요즘 수리점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이 선풍기 30년 썼는데 버리기 아까워서요. 이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그 수리점은 지역에서 소문난 가게가 되었고 매출도 훌륭합니다. 이게 바로 본질을 보는 눈의 힘입니다. 트렌드는 지나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필요는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바로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를 가장 많이 가로막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창피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실패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실패해봤으니까요. 그리고 그 실패들이 자신을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에게 실패는 치명적으로 느껴집니다.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에 이르면 알게 됩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일 뿐이라는 것을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면 그만입니다. 별일 아니라는 거죠. 이런 태도의 변화가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으니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어때? 한번 해보는 거지. 이런 마음가짐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없이 움직이면 더 과감하고 더 창의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사이 나이 든 사람은 이미 행동에 옮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4세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주식이냐,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일들에 비하면 주식 좀 잃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이제야 도전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은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두려움 없이 배웠습니다. 손실이 나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3년 후 그분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실패가 무섭지 않으니까 더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이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겪었고 그것들이 자신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없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2년 전 우연히 한 분을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한정식집 주인이신 김 사장님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식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55세까지 대기업 공보팀에서 일하셨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셨죠. 그런데 구조조정이 있었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이 있었지만 막막했다고 합니다. 아직 자식들 결혼도 안 시켰고 부모님도 살아계셨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치킨집이나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를 추천했습니다. 안전한 선택이라고요. 하지만 김 사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30년간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 브랜드를 만드는 법,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법. 왜 남의 브랜드로 장사를 해야 하지? 그래서 선택한 게 직접 한정식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요리 경험은 없었지만 어머니께 배운 손맛이 있었고 30년간 쌓은 기획력이 있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고 매일 새벽까지 준비하느라 지쳤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메뉴를 연구하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옛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했고 한 명 한 명 초대했습니다. 나 식당 차렸어. 한 번만 와줘.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30년 동안 쌓인 신뢰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진짜 맛있으니까 한 번 온 사람이 또 왔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되었죠.
김 사장님은 이제 직원도 3명을 두고 계시고 월 수입도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제가 성공 비결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55세에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만약 젊었을 때 시작했으면 오히려 실패했을 거예요. 30년간 회사에서 배운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을 응대하는지, 어떻게 브랜드를 만드는지,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는지. 이런 걸 모르고 시작했으면 진작 망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김 사장님은 55세까지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년간 회사에서 배운 모든 것들, 쌓아온 모든 관계들이 식당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박 할머니는 60세에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자에게 요리 레시피를 보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손자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할머니 밥이 그립다고 해서요.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서툴렀습니다.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모르셨죠.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0세에 말이죠. 처음에는 영상도 흔들리고 편집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영상이 조금씩 조회수가 늘기 시작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할머니의 요리에는 70년 인생의 내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요리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손맛,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요리 팁들이 있었습니다. 조미료 넣지 마세요. 천천히 끓이면 맛이 나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음식은 시간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열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이게 진짜 엄마 밥맛이에요. 같은 댓글이 쏟아졌죠. 3년이 지난 지금 박 할머니의 유튜브 구독자는 50만 명이 넘습니다. 광고 수익만으로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버십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기업들이 협찬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이제 작은 유명인이 되셨죠.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60세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 두렵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두렵긴 했죠. 하지만 60년을 살았는데 3년 배우는 게 뭐가 어려워요? 게다가 요리는 내가 평생 해온 건데 그걸 카메라로 찍는다고 달라지나요? 이 대답이 핵심입니다. 박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걸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해온 것, 즉 요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었죠. 그리고 60년간 쌓아온 요리 실력은 어떤 젊은 유튜버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할머니가 유튜브를 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자를 위해 진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진심이 영상에 담겨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젊은 유튜버들과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재테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5세까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퇴직할 때 가진 자산은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 약 1억 원 정도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편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직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버텨?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진짜 공부를 해보자고. 최 씨는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책을 수십 권 읽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보고 시세를 확인하고 개발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이라면 인터넷만 뒤지고 빠르게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달랐습니다. 40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 꼼꼼함으로 모든 것을 체크했습니다. 리스크를 철저히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항상 남겨두었습니다. 첫 투자는 지방의 작은 상가였습니다. 모두가 서울도 아닌데 뭐하러 사? 라고 했지만 최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발로 뛰며 확인했거든요. 2년 후 그 상가 가격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한 번의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쌓아갔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최 씨의 자산은 10억이 넘습니다.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큰 손실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65세에 시작한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젊었을 때 시작했으면 욕심을 부렸을 거예요. 빨리 크게 벌고 싶어서 무리했을 거고요. 하지만 이 나이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4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누가 진짜 정보를 주는지, 누가 뻥을 치는지 알 수 있죠. 그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해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 네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는 분입니다.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샌더스는 65세까지 별다른 성공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다 망하기도 했고 작은 식당을 하다 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65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에 그는 사회보장연금 105달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치킨 레시피였죠. 40년 넘게 요리하면서 완성한 11가지 허브와 향신료의 비법이었습니다. 그는 이 레시피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간단했지만 집요했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며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제 레시피로 치킨을 만들어 보세요. 팔리면 저한테 로열티를 주시고요. 1000번 넘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65년을 살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절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요. 1000번 거절당해도 1001번째에 성공하면 된다는 것을요. 젊은 사람이었다면 10번만 거절당해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결국 한 식당 주인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치킨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게 프랜차이즈가 시작되었고 10년 만에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샌더스가 회사를 팔았을 때 나이는 75세였고 그때 받은 금액은 200만 달러였습니다. 샌더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65년간의 인생 경험, 40년간의 요리 경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견뎌낸 정실력.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KFC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샌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65세에 성공했다고 놀라워하지만 나는 65년 동안 준비했을 뿐이야.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론과 사례를 봤다면 이제는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껴 쓰자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아끼느냐는 것이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3일 규칙입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3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 사지 말고 3일 후에도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3일만 지나면 대부분의 구매 욕구가 사라집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충동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씁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너무 쉽잖아요. 클릭 한 번이면 구매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 물건들 정말 다 필요했나요?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평균 30만 원 이상을 아낀다고 합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작지 않은 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습관이 돈에 대한 태도 자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3일을 기다리는 동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건가? 이 질문이 습관이 되면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수입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자체가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생 요리를 하셨다면 동네 주민들에게 반찬을 팔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명에게만 팔아도 월 50만 원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하셨다면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건에 5만 원씩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셨다면 육아 컨설팅이나 베이비시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경험 있는 분들을 선호합니다. 그런 거 누가 돈 주고 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삽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크게 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쌓이면 1년에 600만 원, 12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 1억 2천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세 번째 방법은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노트를 꺼내서 명단을 작성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적는 겁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취미 모임 사람들, 친척들까지. 그리고 각 사람 옆에 간단한 메모를 붙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는가? 이런 것들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중에 무언가 필요할 때 바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아,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있었지, 하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재무 문제가 생기면, 옛날 직장 동료 중에 회계사가 있었지,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잘 지내시죠? 한 번 뵙고 싶네요. 이런 짧은 연락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이게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첫 고객이 되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자산화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올인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방금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라.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아무리 좋은 기회 같아도 전부를 걸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체 자산을 3등분하세요. 3분의 1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안전자산, 예금이나 국채 같은 것들입니다. 3분의 1은 안정적인 투자, 배당주나 안정적인 부동산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적극적인 투자, 성장주나 사업 투자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설사 적극적인 투자에서 실패해도 전체 자산의 3분의 1만 있습니다. 여전히 3분의 2가 남아있죠. 이 정도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 하나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라. 누가 이거 대박 난다고 해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중함이 미덕입니다. 빠르게 크게 벌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것이 결국 더 많이 버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늙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늦깎이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수십 년의 경험이 있어. 나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가 있어. 나는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있어. 이것이 풍요의 사고방식입니다.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이죠.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노트에 3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내가 가진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감사한 것. 단순해 보이지만 이 연습을 매일 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60대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쓰다 보니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고방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모든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립니다.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뒤처졌어. 나는 이제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점입니다. 경험, 지혜, 인내심, 판단력,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 일지를 쓰세요. 매일 밤,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봤다. 오늘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했다. 오늘 30분 산책했다. 이런 것들이요. 매일 3가지씩 적으면 한 달에 90가지, 1년이면 1095가지입니다. 1년 후에 그 일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나도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하고요. 이것이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기면 실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듭니다.
마지막 7번째는 1% 룰입니다. 매일 어제보다 1%만 나아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개선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을 모으고 싶다면 어제 1만 원 썼으면 오늘은 9,900원만 쓰는 겁니다. 100원, 즉 1%만 줄이는 거죠.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면 어제 10분 공부했으면 오늘은 10분 6초만 하면 됩니다. 고작 1%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해보면 놀랍습니다. 매일 1%씩 개선하면 1년 후에는 37배가 됩니다. 37배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영역을 정하세요. 돈, 저축이나 수입 영역이죠. 건강, 운동이나 식습관 영역입니다. 그리고 배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영역입니다. 각 영역에서 매일 1%씩만 개선하세요. 저축을 1% 더 하고, 운동을 1% 더 하고, 공부를 1% 더 하는 겁니다. 작아서 부담이 없죠. 그게 핵심입니다.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돈도 더 모이고,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능력도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늦깎이 부자들의 비밀에서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 오히려 유리한 이유들을 살펴봤고, 실제 성공 사례들을 들었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젊었을 때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증명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수많은 경험, 깊은 지혜, 튼튼한 인간관계, 평정심, 판단력,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 모든 것은 젊었을 때는 절대 가질 수 없던 것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빠른 발걸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갈 때 여러분은 천천히 걸으면서도 정확한 방향으로 갑니다. 젊은이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할 때 여러분은 한 번에 제대로 합니다. 젊은이들이 감정에 휘둘릴 때 여러분은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오직 시간만이 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배워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후회가 100년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그 가치는 1000년을 간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하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인생 경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커넬 샌더스는 65세에 사회보장연금 105달러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60세에 스마트폰도 서툰 상태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65세에 부동산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좋습니다. 천천히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은 언젠가 산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높은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산, 인생 2막을 여는 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3일 규칙이라도 좋고, 성공일지를 쓰는 것도 좋고, 인간관계 명단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오히려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여러분의 50년, 60년, 70년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쌓아왔습니다. 경험을,
지혜를, 관계를, 용기를.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전반전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때입니다.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때입니다. 톨스토이는 60세에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 2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20년,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순간 결심하세요. 나는 다시 시작한다. 나이를 무기로, 경험을 자산으로, 지혜를 나침반으로 삼아 새로운 길을 간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늦은 것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이 들어 부자가 된 사람들의 비밀.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를 받아들이고, 경험을 활용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야말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인생 이막에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무대 위로 나가실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